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간밤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봉에서의 다음 기울기에 대한 돌파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 그리고 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좀 겸사겸사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일봉상에서 일단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들, 거래량 터진 하락에 대한 되돌림, 되돌림과 갭매우기가 다 나왔고, 이런 식의 쇼창상까지 다 나온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점에서의 하락의 점수에 대한 부분을 거의 8, 90점까지, 100점까지도 진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봉이 나왔을 때 깊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일 전에 일봉에서 올라왔던 상승 추세에 대한 되돌림까지, 이 추세에 대한 되돌림까지 마쳤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추세까지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것뿐만 본 게 아니고, 이 추세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이 고점을 넘어선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이미 저는 여기서 하락에 대한 모든 숙제 맞았다고 본다고 말씀드렸고,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고점에서의 이상적인 모습들이 다 나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피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리플을 볼 때 피트를 참고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는 시총이 제일 크죠. 시총이 제일 크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하락 추세선 안에 있고 여전히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밑으로 그대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지만 빠졌을 때는 밑으로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근데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플에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제가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쇼청산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가야 되는 가격대, 그리고 가야 되는 이 추세선 돌파 이후에 위의 가격에서 눌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비트 상황도 좋지 않고, 비트도 여전히 하락 추세선에 있기 때문에 어, 매매에 주의하셔라, 그러니까 매수에 주의하셔라라고 이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이 상승의 힙소를 주고 그대로 말아내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추세선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왔는데, 되돌림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힙소를 주고 상승 헤이크를 주고 밑에서 마감시키면서 한번 터치하고 다시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길래 이때도 반등을 주지 않고 계속 쭉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돌파가 나왔는데도 반등이 굉장히 적고, 비트가 지금 하락 추세선에 있고, 리플도 좀 고점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움직임 속에서는 충분히 상승 힙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 말씀드려보냐면요. 지금 일봉상에서 지금 아 일봉상이 아니고요. 주봉상에서 이 상승 채널에 대한 두 번의 터치가 나왔죠. 두 번의 터치가 나왔고, 이 구간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왔어야 추가적인 상승으로 보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서 이제 뚫으려고 했다면 여기서 N자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을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서 여기까지 되돌림을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해서 이 구간까지 넘는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올라가야 됐다고 보는 거고 이미 그 고점의 이상적인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구간은 이 구간과 비슷할 상승에 휩쓸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리플이 이런 중요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에서 휩쓸을 줄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큰 차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적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휩쓸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제가 영상을 찍는 이 몇 분 사이에 바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구간과 비슷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한번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와중에 바로 이탈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봉이 지금 다시 이렇게 이탈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밑에서 봉을 마감하게 되면 네, 봉을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힙소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 구간을 주지 않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식의 상승 힙소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했다고 잡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 휩소에서 잡으시게 되면은 그 구간이 굉장한 고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장기적으로 볼 수 없는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볼 때 어떻게 이제 이 큰 차트에서 이런 식의 고점 그리고 큰 차트에서의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넓혀주는 게 뭐냐? 바로 차트인데요. 차트인데, 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에서, 일봉상에서 이런 모습들, 그리고 눌림, 그리고 이런 고점의 형태들, 이상적인 형태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아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제가 리플 100원까지 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100원을 가는 길목에 있어서 이런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곧 장기적인,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이런 패턴들을 어떤 힙소를 줘가지고 진짜 장기간 힙소를 준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이고 지금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런 힙소를 줄 수 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상승이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매수할 것이 아니라 한번 이제 돌아보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고 좀 한 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어떤 이런 구간들에서 눌림이 나오는지 돌파를 하는지 그런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래서 비트가 여전히 하락 추세선에 있다. 그리고 리플 또한 지금 한번 이탈이 나왔다. 그래서 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제 봉이 밑에서 마감하게 되면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항상 힙소 이후에는 깊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잘못 물리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어떤 이제 진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는 리플 진짜 100원 이하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이제 큰 하락을 보는 여기서 잡아도 마이너스 8, 90%까지 보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잘못 물리시게 된다면 손절이 나가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손절이 나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장기적으로 이제 큰 하락이 온다고 예측하는 이런 모양새에서 여기서 물리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해도 마이너스 8, 90%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직도 하락의 점수에 대한 부분은 8, 90점, 100점까지 이미 저는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러니까 제가 계속 쉽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이 채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널에 대한 두 번 터치가 나왔고, 가야 할 부분이 여기서 N자로 그대로 올라가 줬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 이런 식의 상승 기울기 감소로 인한 채널을 만들었으면 안 됐다라는 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공간에서 나오는 힙소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밑에서 나오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 하락을 위한 매수 상승 힙소다라는 판단을 어, 그러니까 판단을 안 내리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왜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돌파가 나와도 여기서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다 끝냈는데 왜 돌파가 나오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한 번 더 이제 눌림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고, 이런 식의 이탈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네,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제 장기적인 분석은 계속 말씀드려서 아실 건데, 장기적인 분석은, 네, 100원대까지. 이 채널에 대한 그러니까 마지막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상승 추세.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하락장의 시작. 근데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이 지금 구간은 밑으로 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높다. 그럼 채널 이탈 가능성도 이미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탈 가능성이 어, 배로 높겠죠. 배로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 상승 추세선의 이탈, 즉 하락장의 시작. 그렇게 되면은 100원대까지도 전혀 이제 무리가 아니다. 전혀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도 저는 수렴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900만 원까지 빠져서 주봉에서 수렴 형태로 지금 월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주봉에서 밑에 이제 상승장을 만들어냈던 이 수렴 형태의 하단 추세선의 돌파가 아니고 하단 추세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렴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구간이 그렇게 되면은 9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 그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리플도 100원 가격이 오는 거는 어, 절대 무리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탈하는 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고 이런 식으로 폭 마감했을 경우에는 더 밑으로 강하게 빠질 수 있다. 네,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고점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돌파는 상승 휩소로 보는 것이 맞다. 라는 게 제 이번에 의견이고요. 관점이고요.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